네, 계속해서 한준호 의원님은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신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간사, 여당 간사이신 윤건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12.3 내란 극복 특별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작년으로 가서 그때 그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신정훈 의원님은 걸어서 국회를 들어간 달려서 네. 죄송합니다. 달려서 네. 국회를 들어간 첫 번째 의원이다. 네. 네. 그 기록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이 제가 가면서 사고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계엄군이 총칼 들고 국회를 장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근데 사진에 요즘 디지털 사진이라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45분에 국회 정문을 통과했어요. 10시 45분에. 네. 예. 그렇네요. 김영환 의원이 46분에 들어갔고. 김영환 의원님 46분. 예. 45분. 네. 네. 그때 사실 의원님은 80년 네. 비상계엄 때 그때 몇 학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네. 생각이 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저희가 로텐더홀에서 라이브 할 때 그때 막 울먹울먹 하셨어요. 그때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이건 안 된다 해서 달려오셨다. 국회 네. 인근에서 자취하신다면서요. 네네. 그때 뭐 사실 달려가면서도 예. 얼마나 이게 가슴이 떨렸는지 왜냐하면 네. 방송을 보고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예. 국회 계엄군이 장악했고 네.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뭐 이 저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을 거다. 네. 아니면 굉장히 좀 유기감을 그냥 무섭기도 하고 분노가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진짜 그때도 마음이 막 울컥울컥했어요. 예.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서울이 광주가 되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그 윤건영 의원님은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저 회관에서 일하고 있다가 역시 워커홀릭. 일벌레. 일벌레. 일하고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처음에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시다가? 단톡방이 난리가 나니까요. 단톡방이 틱톡 막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지? 예. 이걸 봤더니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미쳤나 싶어서 제일 먼저 한 게 TV를 켰죠. TV. 네, 예. TV를 켰더니 진짜로 윤석열이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톡방 보면서 이게 뭐지 막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로 본관으로 그렇죠. 가신 겁니까? 네, 당시도 본관으로 가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몇 명 안 계셨어요. 신정훈 위원장님하고 그렇죠.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으로 딱 들어가신 그렇죠. 거예요. 바로. 본회의장 같은 본회의장 제가 국회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예.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본회의장이. 예, 아니 본청이. 본관. 본관이. 그래서 예. 경비하시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그냥 예. 문을 두드리고 예. 예, 하니까 한참 후에 예. 나와서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회의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의원님이십니까? 아마 저하고 유성건 의원 몇 분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자취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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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근 자취생들. 네. 자취생들이 총을 같이 왔죠. 자취생들이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니요.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일진들입니다. 일진. 국회 일진. 제가 봤을 때는요. 예. 8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들,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은 네. 아마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예. 86 세대들은 두드러 맞고 예. 컸기 때문에 이 아마 계엄에 몸을 숙이거나 숨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도망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그때 36개가 최고다. 36개가 아니라 지휘부의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선 지휘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신정훈 위원장님께도 이야기 드렸는데 예. 우리 지휘부가 다 본청에 있으면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안 된다. 비상 지휘부는 뒤로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사실 그때 네.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있었는데 네. 제가 본청 들어갔을 때가 저도 40분대에 들어갔거든요. 차로. 근데 제일 먼저 본청을 한 바퀴 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엄군이라고 한다면 예. 본청 먼저 사수를 하겠죠. 그렇겠죠. 의결 예. 못하도록. 근데 보니까 본청이 다 이제 깜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예. 또는 되더라도 예. 진입을 하는 게 맞느냐, 예. 대표가 진입하는 게 맞느냐를 예.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순번,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는 비상계엄. 그냥 들어오세요, 박은정 어서 의원님.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같이 출발했는데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조금 더 먼저 왔는데 네. 그래서 그 순번들을 짜고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지도부들을 나눠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12월 3일 날 그 밤에 제일 많이 통화한 분이 박은정 의원님이에요. 예, 계속 의원님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담을 넘으셨습니까? 아이 뭐 담 넘을 수 있어요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경찰이 엄청나게 삼엄해서 저는 월담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의원님은 그래도 일찍 들어가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11시 29분에 도착해서 그 국회가 잠깐 열렸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좀 실갱이는 있었지만 이제 37분부터 다시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안 들여보내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서로 그 헌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국회의원은 들여보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잠깐 열었는데 다시 대통령 윤석열 쪽에서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37분부터 윤석열이 차단이 지시한 됐거든요. 게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네, 맞습니다. 야 포고령 내렸다. 포고령 봐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 1번. 그 포고령 네. 1호에 따라서 다 싹 다 출입 금지 시켜라. 네. 그리고 지금 담 넘는 사람들 다 조청장, 조지호 청장한테 저거 불법이야. 다 잡아들여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월담하는 의원님들. 야. 그 불법의 비상계엄의 난을 겪고 다 구사일생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날 다들 기업들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까 김태선 의원도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제 김태선 의원한테 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저는 이해식 실장께는 연락을 드려서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김태선 의원이 다녀간 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각조각 있어서 이야기 듣고 맞추고 있는데 이야기 듣고 나서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발견한 제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기 전후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경찰 수뇌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것을 깜빡했는데 오늘 찾아고 갔어요. 그 또 이상민하고 김봉식한테. 김봉식. 근데 이제 해제된 다음인데 1시 43분인데 내가 김봉식한테 청장님 그랬어요. 신정훈입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진출을 맡고 있는 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합니다. 서울청장께서는 즉시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병력을 철수를 조치해 주시오. 시국의 엄중함을 참작해서 신속하게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답이 왔습니까?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딱 받아요. 해제하고 나서. 해제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야당 행안위 위원장 감사시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계속 전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봉쇄가 돼 있으니까 풀어야지 되니까 의원들이 들어오니까 경비대장하고 계속 했는데 이 인간들이 안 받아요. 전화를. 문자 넣고 전화하고 난리치도 안 받는데 해제 이후에 위원장께서 문자 넣고 하니까 받더라고요. 해제하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그대로 생각나요. 걔가 약간 당황한 모습, 당황한 모습. 이게 43분이니까 아마 그 1시 50분 정도 통화했을 것 같은데 당황한 모습으로 야 이게 무슨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냐 국회 경비가 너희 지금 위법화가 있다 그랬더니 저희도 포고령을 따를 이게 포고령 이야기하더라고요.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계엄사에. 그 두 번째 지금 해제했으니까 빨리 풀어 그랬더니 지금 당장 풀면 장갑차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 시민들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핑계대고 하나는 얘가 또 계엄법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해야 되는 거다. 이 새끼가 그러면서 부적절한 시간을 좀 끌더라고요. 오늘은 용서해드리는. 근데 분명히 어딘가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때 왜 악을 막 소리치면서 너한테 좀 혼 좀 내줘서 하는데 그때는 달견이라고. 너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아주 그냥 고분고분하면서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들
책임 회피할 공무. 그때 국무회의가 새벽 4시 넘어서까지 맞아요. 지연됐잖아요. 네. 그래서 밤새 그 로텐더홀에 있으면서 이거를 2차, 3차 계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위기가 증폭이 됐었던 것 같고 의원님들이 막 다 들어오셨잖아요. 본회의장에 네. 욕설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아 그때 뭐 예. 저희가 이제 1시에 의결을 했으니까 예.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빨리 빨리빨리 의결을 안 안 하냐. 하느냐.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님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본회의장 들어가는 거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제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의결이 늦어지고 150명을 넘어서고 이제 거의 2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대표님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빨리 모시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아하. 얘기를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하셔가지고 네. 몇 분한테 물어보니 아 그 상황이 낫겠다라고 네. 해서 얼른 연락드려서 네. 다시 모시고 들어왔죠. 네. 그때 그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박은정 의원님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 김민기 사무총장님이 그때 욕하신 분들 다 이름은 적어놨다고. 아니,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저도 욕 안 하는 사람인데 욕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왜냐하면 절박했어요. 계엄군이 네. 로텐도홀까지 들어와 있었고 헬기 떠가지고 헬기 소리 들리지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욕이 나오죠. 네. 물론 예.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의 원칙을 잘 지켜주셨는데 예. 이해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막 손들자. 예. 그 전산으로 네. 의안이 빨리 네. 안 올라오니까 손들자 그래가지고 손 막 들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네, 네. 그리고 막 숫자 세고 사진 찍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증거로 쓸 수 있다. 네, 증거를 쓸 수 예. 있게 그렇게 해서 손들기도 했었고 예. 그때 포고령에 이제 SNS 등을 통한 유언비어 그 유포 금지 뭐 이런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또 조국 대표님이 타겟이 될 수가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 대표님 말씀을 조금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어. 예, 이렇게 타겟이 돼서 그 예. 포고령 위반으로 아마 그 체포를 제일 먼저 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그 쫓아다녔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예. 본회의장에서 SNS 하지 말라고. 네, 일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은 예.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막 SNS로 퍼날랐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지워야 된다고. 근데 막 예. 어차피 포고령에 의해서 우리 예. 국회의원들에게 막 체포의 명분을 찾을 거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네. 굉장히 그런 명분들을 줄이기 예.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느 그냥 한밤의 꿈 같은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국민들이 진짜 제일 먼저 국회대로를 제가 놀랐던 것은 점점점 갈수록 시민 대열이 늘어난다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그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시고 나중에 네. 선결제 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또 함께 하시는 해외 교포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 각각마다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잊을 수 없을 장면이다.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체가 하나의 네.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날 하루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밤을 꼬박 새면서 계엄을 해제하고 아침을 맞고 아침에 그 담장을 지켜주신 분들께 저희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과 나가서 맞아, 거기서 인사도 인사하죠. 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먼저 만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 방에 모시고 들어가니까 뭔가 계속 휴대폰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 보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휴대폰을 전체 끄고 암전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신 게 뭐 이제 뭐 이동영 씨 뭐 등 그 파워 유튜버들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 저한테 전화 안 하셨던데. 네.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해달라라고 해서 뭐 안규령 대변인한테도 연락하고 해서 뭐 김어준 씨한테 연락해라, 뭐 이동영 씨 연락하고 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그때 막 가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슬리퍼 신고 뛰어나오시고 반바지에 그냥 파카 입고 뛰어나오시고 한 국민들이 계셔서 그 밤을 함께 꼬박 지새우고
아침에 지도부들이 그 정문 앞에 나갔을 때 거기에 남아 있는 국민들 본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장면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때 한 바퀴 도실 때. 그때네요. 그 밖에 있는 땀장 밖에 네. 있는 네. 시민들을 네. 위로하고 맞습니다. 고마운 표정을 하려고 쭉 아마 담장 안쪽으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당시 작년이잖아요. 작년 12월 4일 아침인데 지금보다 이재명 대통령 한 10년은 더 연세가 들어보시네요. 요즘 뭐 힘든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일 자체로 굉장히 좀 즐거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나치 청산하듯이 해야 된다. 생존에 있는 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된다. 검사 출신인 그 우리 박은정 의원님 어제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전날 법사위 소위하면서 그 나치 전범재판소 얘기를 했어요. 그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쪽에서 나치 특별재판소를 만드는 거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치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자비하게 막 가혹하게 불법하게 재판을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나치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길래 제가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재판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연합국에서 영국 등 미국 등 연합국에서 판사를 추천해가지고 전범재판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재판을 제대로 했다.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치 그 잔존 세력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윤석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단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맞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없애야 되고 그 끝까지 처벌받는 역사를 만들어놔야 그래야지 다시는 어떤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꿈꾸지 않는다. 몇 년 후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내란 그 특별법에 있는 사면 복권 감형 금지 조항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누가 와도 그 내란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하는 역사를 만들어놔야 된다. 윤석열이 내란을 꿈꾼 게 뭐냐면 전두환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부터 전두환이 자신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 되면서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권력이 달콤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5년 후에 내놔야 돼 안 내놓고 싶었을 것 같고 그러면 계엄을 언제든 염두에 두고 전쟁을 계속해서 도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이제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본인 이후에 누구한테 넘길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되고 오랜 기간 준비가 된 계엄이 아닐까. 다만 시기하고 시대상을 잘못 읽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인데 계엄 자체로는 굉장히 준비를 잘한 계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안위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썸뜩했던 지역이 그 시간 순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그 전단을 계속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물풍선이 이제 오게 되는 상황까지 북한의 인내심을 계속 압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점 타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와요. 대북 전단을 한 30번 보내면 북한이 북쪽에서 어물풍선이라는 이름의 이것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참다 보낸 것 같아요. 뭐 1년? 그랬죠. 근데 어물풍선을 보내고 또 대북 전단을 보내고 어물풍선을 보내고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 원인은 우리가 제공자잖아요. 대북 전단이. 그렇죠. 자극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안 보냈으면 저기도 안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국방장관 김용현이 원점 타격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아주 그냥 이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했는데 전쟁하자는 건가? 그때까지는 몰랐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을지는 몰랐죠.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렇죠. 사실은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한 윤건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예.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 못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이 구테타잖아요. 네. 저는 역사를 이번만큼은 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0년도 마찬가지고 4.19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잡았는데 역사를 바로 쓰지는 못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번만큼은 12.3 내란만큼은 반드시 좀 엄벌에 처하고 단죄해서 역사를 바로 쓰는 게 필요한가. 박은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국회 법사위는 날마다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야말로 그 내란 세력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또 여론 상황에서는 왜 법사위가 그렇게 세게 하냐, 뭐 중도 민심이 떠난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을 또 듣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청산 하려면 사실은 지금 사법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직위원 조의돼 있는 한 이게 되겠냐. 그리고 법원이 빌드업하는 것 같다라고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무죄 주려고 내란 세력 전체에 대해서 무죄 양승태처럼 무죄를 주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선에 계시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는 내란 그 청산의 가장 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여 투쟁의 전장으로 자기들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 등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거지 왜 유죄라고 얘기하느냐고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희대 지기현 이 그 두 사람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국민적 분노가 있어서 그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켰고요.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논의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빨리 구성이 돼가지고 국민적인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추경호 영장이 이미 기각돼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잠 못 이루고 지금 막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란과 관련한 12.3 내란과 관련한 영장도 영장 전담 법관이 그 새롭게 구성이 돼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네 분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국회가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분께 정말 저희가 큰 응원과 힘을 드리면서 저희 그 취재 편의점도 함께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